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의 삶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다 보고 나시면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소한 그 행동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간 잘 헤쳐나오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바로 브라이언 클라스의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 이 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지 낱낱이 파헤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 여름 그리스의 어느 평화로운 해변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마케도니아에서 온 한 여행객 이반이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조류에 휩쓸려 실종된 거죠. 당연히 친구들은 서둘러 구조 요원들에게 알렸고 구조 요원들은 해안선을 따라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도록 그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이반은 결국 바다에서 실종이 되었다고 신고가 되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큰 바다에 떠내려갔기 때문에 이미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미 이반은 목숨을 잃었을 것 같죠. 그러나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종 18시간 후 이반은 발견돼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구조 당시에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작은 축구공이었어요. 이반의 증언에 따르면요. 파도에 휩쓸려 정말 익사하기 직전 멀리서 우연히 떠다니는 공 하나를 발견했고요.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공까지 헤엄쳐가 밤새 18시간 동안 공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가 되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그리스 전역에 보도가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어머니가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그 공이요. 열흘 전 자신과 두 아들이 해변에서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바다로 차 흘려보냈던 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공이 파도를 타고 130km를 바다 위로 떠다닌 끝에 정말 적절한 순간에 익사 직전이었던 이반의 생명을 구한 거죠. 네, 약간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때 실수로 인해 그 공이 바다로 가지 않았더라면 이반은 목숨을 잃었을 테니까 말이죠. 저자 역시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던집니다. 우리가 결코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의 결코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확정지을 수 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듯이요. 여러분 자신의 미래도 지금의 사소한 행동들로 결정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내딛는 그 한 걸음, 조금 귀찮지만 참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그 선택,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해내는 그 꾸준함,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여러분을 구하는 축구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감동적인 우연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흐름은요, 우리가 쌓아온 무의식들의 선택들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마치 마법의 실로 짜여 있는 것 같다. 풀어낼수록 끝도 없이 길어지는 실처럼 말이다. 현재의 모든 순간은 저 머나먼 과거까지 뻗어가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가닥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그 실 한 가닥을 잡아당길 때마다 현재의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네, 이 구절처럼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의 삶에 놀라운 지렛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약 60여 년 전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날씨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기상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요. 그는 미군 기상예보단에 지원하게 됩니다. 전쟁 당시 기상예보는 지금보다 훨씬 부정확했어요. 대부분은 추측에 의존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 로렌스는 다시 본격적인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날씨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어요. 같은 조건이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실험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임에도 매번 결과가 달랐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말 오랜 시간을 분석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문제는 아주 사소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쓰는 컴퓨터가요, 수집한 데이터들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반내림을 해서 인쇄를 한 거죠. 예를 들면요. 정확한 풍속이 시속 3.506127 마일이라면요. 인쇄를 했을 때는
3.506 마일까지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작은 반내림 오차처럼 의미 없어 보이는 변동만으로도 그렇게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 로렌스는 하나의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모두 잘 아는 그 나비 효과.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선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주의 모든 시스템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요. 아주 미세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요,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요, 우리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우주에서조차 작디 작은 변화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기온을 100만 분의 1도로 높인다거나 기압을 1조 분의 1 올리는 것만으로도 2달 뒤 맑고 청량한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리거나 심지어 허리케인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 속에서요, 그 사소한 것들, 이거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지내오진 않으셨나요? 혹시나 그랬다면 오늘부터라도요, 그 작은 변화들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를 일단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서로에게 뗄래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으키는 잔물결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폭풍우를 일으키거나 그 삶을 잠잠하게 가라앉힐 수 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를 바꾸면 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작은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원하는 삶으로 데려다 주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당장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현실이 너무 팍팍하면요, 좋은 말이 들어와도 희망적인 이야기조차 마음에 안 들어올 때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현실 앞에서 점점 더 살기 위한 정보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두 종류의 동물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진실의 동물이고요, 다른 하나는 단축의 동물입니다. 진실의 동물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자극, 모든 디테일, 모든 표정, 모든 숫자, 심지어 모든 감정까지도 다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보이는 존재인 거죠. 반면에 단축의 동물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전혀 볼 수 없지만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것만 지각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무시당하거나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 결과 단축의 동물은 현실의 대부분을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막 모든 정보를 안 까먹고 다 기억할 수 있는 진실의 동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드실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요, 이 단축의 동물이 생존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바로 그 단축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단순화된 형태로 현실을 지각하도록 진화한 생물종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처리하는 그 정보조차도요,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무시가 되거든요. 뇌가 알아서 걸러내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보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때가 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 그랬다간 아마 우리의 뇌는 과부하가 되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네, 즉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불필요한 세부 정보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 뇌는요, 하루에 수십억 개의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단 몇 %만 의식적으로 기억되고요, 대부분은 무의식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얘기는 듣긴 했는데 진짜로 우리 뇌가 알아서 뭘 걸러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10,000원권을 정말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정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순전히 기억에만 의지해서 가능한 한 정확히 그려보라고 하면 정확히 그릴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뇌가 스스로 판단해서 불필요하다고 여긴 정보는 다 지워버려서 그래요. 네, 우리 뇌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대부분 정보는 무의식 뒤편으로 보내버리고 그저 작고 유용한 조각만 지각하고 간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애쓰지 않아도 우리 뇌가 알아서 대부분 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의 뇌는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우리는 단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웬만한 정보들을 다 무시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필요한 정보들만 취합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 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보를 남기고 또 버릴까? 네, 바로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는 것,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같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느끼고 있다면요, 정말 무섭게도 여러분의 뇌는 딱 그 정보만 저장하고 그 현실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현실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냥 뭐 이상적인 거지.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현실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선택하고 강조한 정보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 뇌는 좋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익숙한 것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속 똑같은 걸 생각하면 똑같은 것만 보게 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반복의 고리를 끊는 데 필요한 건 아주 미세한 돌 하나, 이걸 던지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우체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빨간 우체통, 나는 오늘 빨간 우체통을 본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고 나서요, 실제로 우체통을 보셨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리를 할 때 스스로 조금 놀라실 수 있어요. 우체통이 공중전화처럼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보이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조금 전 제가 우리 뇌는 좋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익숙한 것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체통, 이 키워드 하나만 머릿속에 의식적으로 떠올렸을 뿐인데 그간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우체통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일이 생길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는요, 좋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여러분이 우체통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간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던 우체통이 딱 여러분 눈앞에 보이게 될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제가 우체통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그 부정적인 현실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거고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그걸 생각하는 여러분께는 그런 현실만 여러분 뇌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네, 그래서요, 긍정적인 것들을 의식적으로 계속 매일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소위 말하는 운, 기회, 이게 포착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요, 저자의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나비는 역사를 통해 형성되고 이들의 생명은 오래전에 죽은 조상들이 축적한 결정들에 의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만들어진 번데기로부터 태어난다. 우리처럼 이들도 이 생명을 가지고 알 수 없는 잔물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들은 허리케인을 야기하거나 혹은 한 아이에게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심오한 순간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 나비들과 같고, 나비들은 우리처럼 존재라고 부르는 혼돈되고 연결된 단일체의 일부다. 박물학자 존 뮤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엮여 있으며 이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중요하다. 지금 하기로 결심한 것이 무엇이든 중요하다. 망설임은 이제 덮고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이 경이롭고 미칠 것만 같으며 무한히 복잡한 세계를 탐험하러 나가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저택 라디오,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